저는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불용액 체류된 거 12가지 사례를 뽑아가지고, 10% 정도 미만의 불용액, 그 다음에 20% 정도 미만의 불용액, 30%, 그러니까 한 20% 이상, 이런 것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적어도요, 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예를 들면, 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 관리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은, 사업 대상자들이 중도 이탈,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라든가, 청년 취업 아카데미,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이런 거는 그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든가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불용액 비중은 10% 미만인데 실제로 취업 성과, 취업률 이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돈은 썼지만 제대로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개선 대책이 세워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20% 정도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집행률이 집행실적이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85%, 87% 넘어갔으니까 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용센터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목적의 연구 영역 같은 데 사용되고 민간 고용 서비스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수요를 잘못 예측해가지고 성과가 절반도 안 나타났다. 이런 절반 정도밖에 교육을 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사업 성과가 좀 부진한, 돈은 썼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불용액은 얼마 안 됐을지 모르지만 돈은 썼는데 실제로 사업 성과는 제대로 안 나타나는 이런 걸로 이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20% 이상의 불용액, 거의 30%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중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불용 자체가 비중이 큰 것도 문제죠. 30%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그 자체로 문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도 실패하고, 자부담 환급률도 저조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은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하고, 상용형 시간제, 조금 다른데요.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진영,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은 보면 불용액 자체도 크지만, 집행 실적, 성과, 집행 실적, 집행 성과, 그러니까 취업률 저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상용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것들은 불용액도 많고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2월도 하고 이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은 불용액이 적으면 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 상권 저조한 문제들 이런 거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불용액도 크고 실제로 사업 성과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문제고 이런 점들을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분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2016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걸 반영해야 마땅할 것 같거든요. 특별히 설명하실 이유가 있으시면 좀 설명하시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지적을 깊게 받아들여서 우선은 너무 과다책정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겠고요. 또 사업별로 취업 실적이 낮는달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저희들이 한계로 안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최대한 예를 들어서 취업이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예컨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특히 예. 가려가지고 개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만 해도 그거는 이제까지 본인의 희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급전망 안 맞게 편한 훈련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수급전망에 맞게 필요한 인력 쪽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위 과잉 인력 쪽에 꼭 받겠다 하면은 뭐 부담을 좀 본인을 키운다 할지 해서 그 부분에도 정치하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그냥, 네. 이건 정책적인 방향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체 그 사용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대략. 한 8조 정도. 8억. 8조라고. 네, 8억 정도 됩니다. 네, 네. 위원님들이 민간 위원님들이라서 네. 예, 최소 관리비 대략 8억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고정돼 있거든요. 예, 금년에 연구 근데 활동 최저임금위원회가 감당하는 역할 이런 게 커진 것에 비하면 예. 그 예산이 계속 정지되어 있는 것들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최저임금 협상 시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운영되는 방식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최저임금 시기가 아닌 때도 그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과 관련한 논의 이런 것들이 회의가 좀 일상적으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원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 계속 그 고정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조사나 연구 활동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 이외에도 평상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좀 증액 편수.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정부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좀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 은수미 의원께서 추가 질의하시나요? 5분 드리겠습니다. 예.